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려에 대해서 전체 개관을 하면서 정치적인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경제, 문화 파트에 대해서 5강, 수능 특강 5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영상이 너무 긴 바람에 선생님이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고려시대에 침입한 이민족은 크게 세 차례 있었고요.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 영향을 줬던 것은 거란이죠. 거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진,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 후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원나라의 간섭기, 몽골의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고려의 큰 변수가 되었던 몽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죠. 선생님이 탭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잘 찍어주려고 탭을 샀는데 아직은 사용법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렇게 있었고요. 대략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 이런 정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고려에 영향을 줬던 첫 번째 이민족에 해당하는 여기가 거란이거든요. 이쪽 근처 일대에서 이제 성장을 했던 나라가 거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이쪽에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막 융성을 하게 되면 2번은 좀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융성해지면 1번이 찌그러들고 약간 이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가장 주된 어떤 대상 국가, 교역을 하거나 외교관계를 맺는 가장 주된 국가는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송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려와 송나라는 이렇게 친송 관계를 맺고 있었고, 송나라가 나머지 이민족이랑 사실은 좋지 않은 관계였거든요. 얘네들이 송나라는 굉장히 문화 경제 수준이 높았던 나라임에 비해서 군사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약한 송나라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여기를 이제 차고 들어가려고, 이쪽 땅 일대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1번이 영향을 줄 때도 있고 2번이 영향을 줄 때도 있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좀 배척하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친송, 이제 1번을 얘기할 거니까 배요 정책,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가 이제 주된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어라 이거 봐라, 송나라가 누구랑 친하다고? 여기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고려랑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란이 땡땡땡땡 해가지고 송나라를 치러 갈 때 뒤에서 송과 친한 고려가 땡땡땡땡땡땡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어떻게 하냐면 송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이 고려를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손영이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이제 누가 나가서 이걸 맞서 싸우냐면 서희라는 사람이 나갔는데, 서희는 이 거란이랑 전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군사력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너희가 뭔가 오해한 거야 하고 가서 외교술로 말로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거란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고려야, 니네가 친송 배요하는 게 난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 니네 왜 우리는 자꾸 무시하고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송나라 말만 듣고 걔네랑만 교역을 해. 우리랑도 교역을 하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공격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란아, 니네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는 줄 우리는 몰랐어.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니네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다.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펜을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올라가서 니네랑 이렇게 교역을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예상치 못했던 여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목민족 알지? 그때는 이제 나라를 세우기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흩어진 유목민족 정도라고 생각해요.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인데, 여진 있잖아. 걔네가 우리가 니네랑 교역하려고 물건을 싣고 올라가면 이 틈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와가지고 자꾸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 무서워서 니네한테 못 간 거지, 진짜로는 송나라만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딱 이런 내용이에요. 문서에 남아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거란이 그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풀린 거야. 어이구,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다, 야. 그럼 진작 말을 할 거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여진이랑도 좀 떨어져 있고 우리랑도 교역을 하기 되게 좋은 곳이 대략 요 정도 지점일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의 동쪽에 6개 지역, 군사 지역 정도가 여기에 만들어질 텐데, 자, 요쪽 땅을 니네가 군사 지역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할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쏙 넘어오면 우리랑 교역하기 쉽잖아.
너 우리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너네 약속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소송령이 그냥 가요. 자, 이 놀라운 업적. 그래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싸우지도 않고 땅을 얻게 되는데 그때 나가서 외교담판으로 이렇게 말빨로 완전 모든 정세를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 서희. 그리고 이때 가져왔던 저 땅이 강동육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동육주의 위치도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침입 때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어. 심지어는 이제 땅 하나를 얻게 된 셈이죠. 영토 바깥에 있으니까 땅을 확장한 셈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는데 이제 차일피일 계속 송나라와 만 교역하는 게 아니라 거란과도 친교하겠다 얘기했었는데 그걸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또 쳐들어왔어. 근데 이때는 이제 2차 때는 그렇게 대규모의 군대는 아니었고 어쨌든 군대를 보내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그때 고려에 이제 양규라는 사람이 나가서 일단 이것을 물리쳐냅니다. 2차 침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냥 양규라는 사람이 나가서 어쨌든 물리쳐냈다. 자, 그런데 이제 3차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거란이 약간 우리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그런 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진짜 우리가 송나라를 완전 크게 치기 전에 가서 고려라는 나라를 코로 완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절대 송나라 돕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냐면 소배합이라는 장군이 정말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강동 육주 지역 있잖아요. 근데 강동 육주 안에 왜 강동 육주냐면 강동에 압록강 동쪽에 6개의 핵심 지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강동 육주예요. 근데 강동 육주 중에 한 군데에 와가지고 싸우게 된 거야. 그게 바로 귀주였어요. 그래서 귀주에 와가지고 이제 대군이 왔으니까 이때 나와가지고 고려의 장수였던 강감찬이 싸우게 되고 아주 그냥 전략적인 어떤 전술로서 이 땅을 비워놓고 뒤로 확 빠졌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함정에 걸린 것을 알게 될 무렵에 이제 복병으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덮치는 뭐 이런 이제 전술을 사용해서 어쨌든 귀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거란의 1, 2, 3차가 다 끝났죠. 그리고 거란은 이 이후에는 이제 고려를 공격하면서 또 송나라 공격하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쇠퇴하기 전에 이제 고려에서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나라가 분명히 한 번쯤은 더 쳐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여기다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해야 되겠다. 국경선이 요 아래에 있으니까 새롭게 얻게 된 강동육주를 포함시켜서 성을 쌓아야 되겠니? 얘들아 국경선에다 해야 되겠니? 당연히 얻은 땅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시켜서 요 압록강 중순 여기서부터 요렇게 국경선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뭘까요?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아서 얘네들의 침입을 막게 되고 이게 이제 국경선 정도가 된 거죠. 국경선이 확장된 개념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거란과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란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2번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은요.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말을 타고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고 싸우는 거 좀 약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자꾸만 그렇게 와가지고 국경선 너머로 뭐 침입해 들어오면서 야 니네 나라 물건도 잘 만들고 하는데 우리한테 물건 좀 팔아. 근데 고려에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하도 얘네가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자꾸 하니까 고려에서도 이 여진족을 뭔가 정벌을 해서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고려의 성종이 윤관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별무반 부대를 만들었고요. 별무반 부대는 총 3가지 종류의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래서 신보군 같은 경우는 보병, 걸어다니는 사람. 신기군이 중요해요. 신기군. 신기군은 뭐냐면요. 기병 부대를 만들었어요. 왜? 얘네들이 기병으로 잘 싸우니까 말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신기군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여기를 몰아내죠. 너네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마 하고 이제 여기를 몰아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 성 바깥으로 몰아낸 이쪽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어요. 선생님 여기 표시를 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동북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북구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켰는데 사실 여진족이 계속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고 너네 이제 이렇게 노략질하지 않을 테니까 동북구성 원래 여기 우리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려줘라. 우리 진짜 너네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귀찮게 하지 않을게. 1년 내내 와가지고 그걸 하니까 약간 마지못해서 요
사실은 우리가 여진족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군사력으로 뛰어났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요구를 응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북구성을 곧 반환하게 됐다는 거. 이게 되게 자주성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진족은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제 싸워서 이기기에 너무 힘들 만큼 사실은 커졌어요.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뭘 요구하게 되냐면, 야, 니네 우리한테 송나라 하는 거랑 똑같이 해줘. 뭐죠, 그게? 4대를 요구해요, 4대. 근데 이 4대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고구려가 고구려의 계승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내부에서도 사실은 패가 갈려가지고 좀 싸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네랑 싸우면 우리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자. 그게 4대에 응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개경파라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한번 했었어요. 개경파인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았었기 때문에 개경파 물먹이족은 4대 요구에 응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사람이지만 서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고구려 후예 아니야. 우리 평양성 중심으로 얘네들이랑 싸워볼만 해. 싸워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서경파.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둘 사이에 이렇게 내분처럼 이렇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동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얘네한테 나중에는 사실 4대 요구를 응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조금 굴욕적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도록, 이거 다 한번 지워볼까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도록 여기가 싹 이 일대를 정리하기, 아이고 우리나라 지도도 다 지었네요. 네, 싹 다 없애면서 한반도 지형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여기 밑에까지 다 쳐들어왔단 나라, 그것이 바로 3번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동남아랑 일본 빼고 저 유럽까지 전체를,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제국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몽골의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침입을 받으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원 간섭기로, 몽골 간섭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비자주적인, 정말 너무나 굴욕적인 어떤 시간을 자그마치 80년이나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에 그 아픈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몽골의 지배를 80여 년이나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